2023년 유난히 더운 여름, 우리를 더욱 타오르게 하는 뜨거운 이슈 3가지가 있습니다. 애새끼 프로젝트, 미친놈 전성시대, 오늘도 살아남기. 앞으로 이 3가지를 시리즈로 짤막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 네 부모 면상이 보고 싶다.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부모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체벌은 일상이었죠.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 스승의 은혜에 학생은 절대 복종하던 시대. 아주 니들 부모님들까지 다 못살시켜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나마 빠따로 엉덩이 맞는 건 가장 신사적이라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손찌검만 안 해도 다행이었죠. 어떤 미친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너같이 더러운 년어.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개념도 없었고 너 퇴학이야. 그럴듯한 교육적 명분만 있다면 폭력은 얼마든지 정당화됐고 심지어 학생에게까지 폭력 행사 권리를 줘서 동급생끼리 계급이 존재하고 체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던 편리한 시대. 눈앞에 벌어지던 광경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야말로 교육과 폭력이 무감각하게 하나이던 시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건 아니다 싶은 인권의식을 가진 소수로 인해 이 새끼 넌 뭐야? 그만 때리세요. 체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오랜 투쟁 끝에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체벌이 금지됐고 교사의 체벌이 줄어든 만큼 폭력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학생끼리의 폭력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매우 진보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애새끼들의 등장입니다. 잘 찍었냐? 신고해라. 하여튼 신고 정신 안 하는 졸라 투철한 니들이니까. 똑바로 대라. 교실에서 감정을 발산하며 체벌에 의존했던 기존 교수자들은 학생 다루는 방법에 혼란을 느끼고 같은 시기 맞으며 자랐던 세대가 부모가 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거지 같은 내 자식은 어떠한 불이익도 경험하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 거지야! 혼내지 말라니까 세금 얼마? 서울대부터 카이스트까지 힘있는 학부모는 교사를 내리깔고 왜 거기에 우리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 변호사부터 검찰까지 인맥으로 무장된 학생에게 체벌 대신 교칙에 따라 통제하라는 건 공연불이 되고 이에 따라 자신감을 잃은 교사들과 그들을 무시하는 애새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빨리 안 나와? 지랄하네. 걸레 같은 년. Avoir été insolente avec vous. Je peux y aller s'il vous plaît? Je le pensais pas. 이런 것들을 제작한 학부모는 서울 강남에 주로 서식하는데 애새끼들의 개김과 학부모 새끼들의 폭언과 민원, 선생 주제에 감히 학부형한테 대들어? 특히 사립학교 교사들은 인사적 불이익까지 받죠. 죄송하면 다야? Da, mai acum vreo 2 săptămâni mi-a spus Irina că le-a spus că notele nu contează. Hodorâm ca tronca, vorba oanei pelea. Că în primul rând contează pasiunea cunoașterii, nu nota în sine. pentru că importantă e cunoașterea. 쥐꼬리 월급쟁이 교사에게 희생과 봉사적 의미를 직업윤리로 부여하면서 지네 가정에서는 애새끼를 키워내고 인성교육을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학원 강사에게도 못하는 소송과 막말을 교사에게 쏟아내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 씨발놈들.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던 와중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본교에서 발생한 학교 어쩌다 폭력 우리는 사건의 이 진실을 지경까지 와 있는가.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학생끼리 전투를 붙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신입생 모집률, 졸업생 취업률 이걸로 교육청이 평가를 한다고요. 이것대로 교육청도 위에서 인센티브 받아요. 학교끼리 전투하며 취업률 떨어져서 우리 교육청 지원 끊기면 이 밑에 학교 몇 개는 그냥 문 닫습니다. 교육부에서 취업률만 보니까. 교육부요? 온 나라가 경쟁 시스템에 목매다 보니 이제는 거기가 나옵니까? 우리 일상은 언제나 적으로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러니 학생 대 학생, 학생 대 교사, 학부모 대 교사까지 나를 둘러싸고 총으로 난사하는 수준이 현재 한국의 교육계 일상이죠.
Et depuis quand c'est les envies qui gouvernent ici hein? Tais-toi maintenant, Ouais, c'est bien, ouais. Non, je lis pas. Depuis, là, vous dites, je me tais, et après, vous dites, je lis, c'est quoi? Réfléchissez un peu, hein. 애새끼가 교실을 깽판 치는데 그거 봐. 아니잖아. 아니야. 이를 통제하려 하면 학부모 새끼가 깽판을 치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수하면 무죄 못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이름이 오르내리면 안 되죠. 예. 학교는 그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교사 개인만 죽어나가는 거죠. 이에 대중적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는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역시나 등장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바로 정치 선동꾼이죠. 본인의 비열함을 인정하고 사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진보 교육감과 정교조가 체벌을 폐지해서 교권이 추락했다. 이번 교사 사망 사건도 진보 빨갱이들 때문이다. 이런 여론이 제법 많더군요. 걔네들 진짜 다 빨갱이면 대한민국 이미 망한 겁니다. 야, 니네 좋은 학교 나왔다며.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냐고.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학교에서 인권 수업할 때 다 쳐잤냐? 인권 개념을 무슨 시소타기 하듯 저울에 올려놓고 학생 인권이 올라가서 교권이 추락한 거라면 교권을 보장해 도로 학생권을 이 시절로 돌리겠다는 건가요? 맞아서 말을 잘 듣는다면 노예랑 다를 게 뭐죠? 우리 학교는 강남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교입니다. 주로 진보 쪽을 욕하는 여론이 서울 강남에 많잖아요. 아마 학부모고 애들이고 다 들고 일었을걸요? 거긴 북한 출신을 자기들 대표로 뽑아주는 데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선생이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고3이에요.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강남 학교에 학부모 새끼들 민원이 가장 많고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이 그 강남입니다. 야, 니네가 교권 추락 욕할 거면 니네부터 교사를 존중해야지. 이번 돌아가신 선생님의 학교도 바로 강남의 센터죠. 그러니 정치벌레들은 악유에 하나 맞추지 못할 거면 그 입 좀 싸물고 있어라. 동물 사회가 그렇듯 학교에서도 존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약육강식. 강자에겐 관대하게, 약자에겐 가혹하게. 교사 중에도 지랄 같은 사이코가 지금도 있죠. 왜 없겠어요? 어디에나 또라이는 일정 비율 존재하는데. 재밌는 건 강자끼리는 붙지 않습니다. 또라이 교사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학생도 있고 또라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교사는 있어도 J'en ai marre de ces bouffons. Et je peux plus les voir. Comme si t'étais une chaise, dès que t'essayes vaguement de leur apprendre un tout petit quelque chose, et ben qu'ils restent dans leur merde. Qu'ils y restent, voilà, moi j'irai pas les chercher. C'est bon. 또라이 대 또라이, 사이코 대 사이코는 붙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강대 강이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학폭위를 열어야 합니다. 거기서 사실을 밝히고 그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누구는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는 학폭위도 못 열었죠. 소위 힘있는 학부모가 이사장에게 전화하고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사람을 봐가면서 설쳐야 할 게 아니야. 당신 그 사람 누군 줄 알아? 이사장 따위의 명령으로 무마됐던 것. 그 학부모는 현재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죠. 또 하나, 자녀가 고등학생 때 논문 5편을 썼다는 인류 최고 천재급 학생의 학부모가 현재 법무부 장관이죠. 여기에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강자에겐 적당히 닥치고 지나가지만 지방대 봉사활동 표창장 갖고는 사활을 걸고 싸웁니다. 강약 약강. 놀고 있네. 그런 학부모의 새끼로 자라다 보니 넌 꼭 서울대 가라. 걔들 대가리는 좋은데 싸가지는 졸라 없거든. 서울대에 진학해서 선보인다는 천부적인 실력이 이런 거죠.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현금 결제 하시겠어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 사장님 결제 뭘로 하실 거예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물건 골라서 계산대 앞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지금. 계산대에 올릴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측이죠. 아저씨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하셔야죠. 아니 손님 이러시면 영업방해예요.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제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라 업무방해죄는 더 잘하는데. 이렇게 중딩 수준도 안 되는 말장난이나 하는 괴물을 양산했습니다. 교사가 교단에 처음 설 때 마음가짐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학생이 지식에 대해 호기심과 열의가 가득하고 교사가 애정을 갖고 성의를 다해 가르치는 것.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Well, is this a dagger I see before me?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장면은 아니죠. 학교라는 것은 대규모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에서 개인의 모든 편의와 욕구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바란다면 그냥 니네 집에서 키워. 홈스쿨링 할 게 아니라면 독려해야 하는 것은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는 법,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며 집단에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방법, 문제 상황이 생길 때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해결하는 방법, 성적이나 관계에서 오는 좌절감을 감당하는 방법,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여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선생님을 존중할 줄도 알고 이기는 아이가 아닌 함께하는 아이로 키우려는 학부모님까지. サッカーやってるだけで幸せな人もいるし、好きな人といるだけで幸せな人もいるし、幸せって決めるのは他人じゃなくて自分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私ここにいる24人はみんな幸せになれると思います。ずっとその気持ちを持ち続けられればいいわね。 아이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경쟁 시스템 현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인간을 키우는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명을 달리한 선생님과 그와 비슷한 처지의 아픔을 가진 수많은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전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학부모님, 지금 이 시각에도 무더운 날 광장에서 교권 보장을 외치며 추모와 함께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까지 마음 깊이 위로와 감히 격려를 전합니다. 교육 실패에 대한 결과물로 다음 편 미친놈 전성시대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